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처에 있음으로써의 거기에 있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 존재론적으로는 처에 있음이고 존재적으로는 가장 일상적이고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분 잡혀 있음입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가 세계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적으로 처해 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기분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짢은 기분이나 불쾌감이나 기분이 잡쳐지거나 뒤바뀌거나 심지어 난 아무 기분이 안 나. 그냥 다 권태로워.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현 존재가 자신에게 실증을 내고 존재가 부담으로 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안에 있음으로 항상 처해 있음으로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기분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그 철학 교수님의 교양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또 이렇게 하이데거를 전공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던데 본인이 처음에는 하이데거 철학을 공부할 때 철학과니까 그 수업의 일환으로 공부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개념도 외우고 이해도 하고 이렇게 학습하듯이 공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연애를 하고 청년 시절에 실연을 당하면서 갑자기 하이데거 이야기가 그야말로 생생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하이데거를 진심으로 더 공부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때 본인이 많이 느꼈던 그리고 공감했던 부분들이 이 기분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이제 기분에 사로잡혀 있음. 우리가 굉장히 그 세계 안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기분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 존재는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기분 없애야지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분 생겨나게 해야지 기분 만들어내야지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분은 우리가 어떤 세계에 처하게 되면 근원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식보다 기분이 더 근원적으로 열어 밝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의 굉장히 큰 특징이죠. 인식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근대 철학하고 다르게 하이데거 철학은 기분이 매우 근원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을 매우 강조하는 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기분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현 존재는 자신이 실존하면서 존재해야 하는 떠맡겨진 존재로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의 짐인 거죠. 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아가면서 현 존재는 내가 존재하고 있고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팍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 팍티지 테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현사실성이라고 부릅니다. 현사실성.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팩트, 그냥 팩트를 말한다기보다는 그건 사실이야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그거보다는 현 존재의 사실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저기에 돌이 있는 사실성이 있고 볼펜이 있는 사실성이 있죠. 그 사실성하고 다르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사실성은 현 사실성인데요. 이게 뭐냐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로 이 세상에 이렇게 있다는 그러한 사실성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사실성하고 돌이 있는 사실성, 동물이 있는 사실성은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성을 현 사실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 존재는 사실은 이런 이제 그 현 사실성에 이제 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은폐되어 있지만 현 존재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던져져 있음이라고 부릅니다. 내던져져 있음. 누가 던졌는지 잘 몰라요. 누가 돌을 던지듯이 탁 던져가지고 탁 꼽혀가지고 이제
눈 떠보니까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있구나. 나 또 있어야 되는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삶이라는 짐을 떠맡아가지고 이 짐을 안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떠맡아가지고 존재를 떠맡아가지고 내던져가지고 이렇게 사실적으로 살아야 되는 이러한 이제 현사실성, 이것은 눈앞에 있음에 귀속되는 사실성, 저기에 돌이 하나 있다, 저기에 볼펜이 하나 있다, 이런 사실성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떠맡음의 현사실성, 이것을 이제 내던져져 있음과 연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처해 있음으로써의 거기에 있음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중요한 어떤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처해 있음 이야기할 때 기분, 기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슈틴뭉, 예, 그리고 이제 팍티지테트, 현사실성이 있고, 게보르페나이트, 던져져 있음. 옛날에 피투성이라고 했죠. 피투성. 던져졌다는 말로서 한자적으로 표현해서 피투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처해 있음으로써의 거기에 있음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존재는 기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기분은 덮쳐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계 내 존재로 존재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에게 엄습해 온다 이런 말 하죠. 이 덮쳐온다는 말이 이제 엄습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계 내 존재 전체를 열어 밝히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뭔가를 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근원적인 것이 바로 기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내 존재자와 현존재가 세계 내 존재자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이런 처해 있음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처해 있음 안에 있는 것만이 손 안에 있는 것을 위협으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처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어떤 세계 내부적으로 우리가 교섭하는 것에 대해서 저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저건 두려워해야 되는 거야. 막 누군가 칼을 들고 있다든지 칼이 두렵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러나 내가 요리할 때는 그래 두렵지 않죠. 칼이 이렇게 이제 처해 있음 안에 있는 것이 손 안에 있는 것을 위협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근원적인 정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처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연관되냐면 느낌, 괴필이라든지 촉발, 어펙치온, 감정, 어펙트, 촉발된 것 이런 이제 느낌과 촉발과 감정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처해 있음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이제 것이기에 접촉도 되고 느낌도 되고 촉발도 되고 이렇게 다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요즘 현대 철학에서 많이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하이데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이제 처해 있음이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스피노자 연구와 더불어서 아펙투스, 아펙시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정동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정동이론. 이런 정동이론과 하이데거가 말하는 처해 있음이 또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하이데거적인 어떤 이제 사고방식에서는 밑바탕에 이런 이제 처해 있음과 기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뭐 느낌, 촉발, 감정 이런 것들은 다
처해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매우 이런 이제 정서적인 세계를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순수한 이론도 기분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식과 이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기분보다는 더 이렇게 이제 덜 근원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감정과 느낌 이런 것들은 다 처해 있음의 양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해 양태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감정에 대한 어떤 연구는 심리학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다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해석된 것은 서양에서는 최초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중에 그 영혼론이 있죠. 영혼론. 페리 푸시케스라고 하는 영혼론이 있는데 이 영혼론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영혼이란 말이 영혼이란 말이 뭡니까? 한편으로는 생명이고 한편으로는 영혼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생물학과 심리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감정에 대한 논의는 이런 심리학적인 논의라고도 할 수 있을 법한 이런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 감정을 잘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을 어떻게 잘 자극해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이런 이제 수사학이 감정의 이제 파테라고 하는 이 감정의 연구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최초로 세계적으로 수행된 해석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정도의 이런 감정의 어떤 이론이 스토아파, 교부신학, 스콜라신학, 근세까지 큰 차이 없이 큰 틀에서는 다르지 않게 전승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에 대한 존재론적 해석은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큰 진전이 없었다고 하이데거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학이 자유로운 시각을 마련했다는 거죠. 특히 막스 쉘러가 이제 이런 그 동감의 본질과 형태들 이런 이제 그 감정 현상학에 대해서 이렇게 파고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참고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쉘러가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파스칼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감정에 대해서 해석을 발전시킨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